말할 건데 다 자율적으로 잘하네요. 저기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소화기관인데요. 자율신경에서 그 말하는 그 장신경이 있습니다. 엔터릭 그 자율신경에서는 어디서부터는 여기가 식도예요. 이게 사람 입을고요. 그래서 식도 중간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가 A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항문까지 여기를 엔터릭 비세랄 에퍼런트.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먹으면 입을 통해서 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내려와요. 그 식도로 내려올 때는 이게 연동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내려옵니다. 먹으면은 내려오면 여기에서 30분간 정도 이게 보관돼요. 네? 목소리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요 30분간 여기에서 저장하는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좀 면적이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간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는 그 분비 세포가 있죠. 3대 세포.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볼게요. 덕세포에서 나오는 펩신, 이거는 단백질을 그 소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세포에서 나오는 뭐예요? HCl, 이거는 염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점액세포에서 나오는 무코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펩신을 그 단백질을 잘 분해시키려고 하면 혼자는 안 돼요. 적당한 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HCl이 산도가 4.0 이하가 돼요. 근데 이게 막 강하잖아요. 되게 HCl 여기 부어봐야 피부가 다 타요. 그러면 이게 다 천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코자, 이 점액세포만 무코자가 되고 다 코팅해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썸제 팍팍 거리고 자율신경에게 어긋나면 HCl하고 그 펩신하고 엄발하시면 되면 여기가 빡빡 나가요. 그게 뭐예요? 유계약, 이 천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어딜까요? 도점이에요. 12지장. 12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면은 회장이에요. 공장이에요. 제주는 여기는 1년. 그렇게 해서 소장이라고 하면은 12지장, 공장, 회장을 가르쳐서 소장, 숨을 인테스티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대장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시간상 이제 빨리 그리려고 여기가 이제 냉장이에요. 냉장에서 큰 창자가 시작이 돼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어센딩이죠.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가는 거 그러면은 뭐예요? 창자는 이제 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상현 결자. 이렇게 갔어요. 이거 뭐예요? 가로로 갔잖아요. 그럼 가로 결자. 트랜스버스 결자. 또 내려왔잖아요. 내린 건 뭐냐면 디센딩 콜론. 즉 내린 창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뻑뻑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이에요. 직장은 당연히 학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화기관이 끝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판크레아스 이자예요. 체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막 먹어도 잘 우리 몸에서 해주는 거. 아르헨더하고 랑겐스. 랑겐스에서 나는 인슐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슐린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뇌 분비선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이거는 리버예요. 간. 근데 간인데 요게 여기서 해서 다시 헤파티틱스라고 해서 간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골블러드라고 해서 단낭이 있어요. 단낭간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12장으로 같이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해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그 숨을 보호해서 소장과 아까 소장에서 12지장하고 또 하나 공장하고 회장에서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따가 말했지만 육무라고 있어요. 육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세요. 아주 부드러운 그 벨벳 분장처럼 되어 있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음식물을 먹으면 아까 단백질은 펩신이고 탄수화물은 뭘까요? 탄수화물. 숙제예요. 그 다음에는 지방은 뭐예요? 지방은? 예? 지방은 어떻게 분해될까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아까 탄수화물은 포도당분되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여기서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흡수는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흡수가 돼서 아주 좋은 걸 다 혈관으로 내보내죠. 근데 지방은 여기서 바로 못 부르니까 육류에 있는 유미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미간이 뭐냐면 우리 임파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서 정맥으로 가서 이렇게 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위에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창자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바깥에 있는 거는 장막이라고 해요. 쓰르다. 장막이고 또 그 다음에 가는 거를 근육층이라고 그래요. 머슬레이어.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전막층이라고 해서 전막 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누쿠다 전막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장의 근육에 있는 그것들은 근육인데 근육이지만 무슨 근육으로 됐냐면 스무스머슬 평활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불시적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위하고 여기에 그 TV상에서만큼은 다른 거하기 달라서 세 가지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따 그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층 평활근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자율신경에 그 장신경에 있어서 자율신경 에퍼런트, 비세랄 에퍼런트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서 식도 중간에서 항문까지 나오는 그 소화되는 과정을 지금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있는 그 장의 단면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이런 그림이 있다고 이게 하나의 장의 단면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이거는 아까는 거꾸로 했는데 이게 바로 빌라예요. 이게 바로 육모예요. 육모. 이것이 육모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머슬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그 점막 그 근육판이라 그러고요. 이거가 점막 해층이에요. 여기가 서브 무코자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점막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근육층이 되는데 아까 근육층은 세 층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이게 틀려요.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돌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서클, 그래서 돌림이에요. 서클라 레이어예요. 레이어 무슨 머슬? 스무스 머슬. 그렇게 해서 이거는 돌림층에는 근육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평활근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무슨 층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약간 가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니까 가로근이에요. 그대로 가로근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가로근, 로, 그래서 이거는 롱지피트날 레이어 오브 스무스 머슬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또 그 신경 얼리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냐면은 점막 하층. 여기에 내재 신경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그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근육층에 또 하나는 신경 세포들이 많이 그 얼리기가 플렉스라 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신경들은 자율신경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메들라리 오블로가타예요. 이게 연수입니다. 여기에 연수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10번이 뭐죠? 신경에서 미주신경입니다. 그럼 미주신경 중쪽으로 해서 여기는 미주신경 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뉴런이 아니고 누클레스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세포체들이 중추신경계에 있으면 누클레스, 주추신경 마트로 밖으로 나오면은 갱글론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됐고 또 여기에는 솔리터리언이라고 해서 고립로 핵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교감신경을 볼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부교감신경이에요. 이렇게 가요. 여기 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근육층이잖아요. 근육층인데 근육층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신경 얼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얘가 시냅스를 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올 때는 뭐예요? 이거를 시냅스 하기 전이니까 네? 이거를 신경절이 전천이라서
풀이 갱골류 갱골륜이 뭐라 푸는데? 시냅스. 갱골륜이 그런 누런지 갱골륜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냅스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포스트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갱골륜이. 그래서 이거를 푸절섬유? 신경절전섬유. 네, 절전섬유, 절우섬유. 갖다 이렇게 해요. 예, 절전섬유, 절우섬유. 예, 맞습니다. 절전섬유, 절우섬유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 그 시냅틱 하기 전에니까 아까 절전섬유인데 이거는 마이엘린 수초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시냅틱을 하고 나면 마이엘린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마이엘린이 없어서 무수신경이라는 데서 우리가 그 마이엘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왜 다른 데서는 주추신경에서는 이렇게 마이엘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율신경에서는 이거를 천천히 한대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마이엘린이 잘 안 갚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자율신경에서는 그러니까 시냅틱 하기 전에 절전섬유에서는 절전섬유에서 절우섬유로 갈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무조건 아세틸콜린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교감신경은 어떨까요? 교감신경은 노에피네프린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하나도 막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부유감신경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부유감신경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래서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만 노에피네프린 그건 나쁜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시냅틱을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억제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림니스턴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자율신경은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절전섬유일 때는 별 힘이 없대요. 그런데 절후섬유가 되고 나서는 이 신경 그 덴트라이트 가지를 많이 내고 활발하게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얘가 무조건 연접을 하고 나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접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플렉스스 신경 얼굴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근육층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 보고 빨리 근육 줘라 수축을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팍팍 하면서 연동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억제했잖아요. 이 부교감신경이 내 앞에 억제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억제하면 타협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있는, 여기 가까이가 아니고 멀리 있는 창자에 있는 그 너네들은 다 쉬고 있어. 이완하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대요. 하여튼간에 그랬고, 그 다음. 민물이관에서 신경 연접할 때는 염주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쫙 이렇게 확산되게 해줘요. 네. 네. 그 완전히 다른 형식입니다. 민물이관에서는 마지막 종말에 염주알처럼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것이 교감신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이거는 이제 그 척수 분절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는 교감신경 T5에서 T11번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센서리, 우리의 감각신경이 분포하는 몸의 그 피부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분절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척수 분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감신경은 척수의 T5에서 11년 그 분지에서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거는 교감신경 체인이에요. 줄기인데 여기서 요쪽에서 얘가 나와요. 여기 나와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에 내장신경이 있어요. 내장신경 척수
분절 앞에 내장신경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시냅스를 해요. 얘가 시냅스를 해서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안 그렸는데 여기에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시냅스를 해서 전류신경이 돼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혈관 속에 아까 교감신경이 뭐 나온다 그랬죠? 노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혈압도 높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랄까 화내고 그러면 혈압 높은 사람들이 더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마음신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요. 교감신경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장에 자율신경계는 거의다가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하다. 신음도 나오게 하고 또 소화에 또 나오게 하고 또 유전백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아까 있었죠? HC라든지 펩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글랜드들의 분비물이 나오게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교감신경일 때는 막 이렇게 달려나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억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막 소화가 잘 돼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 교감신경들은 대부분 다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많이 항진되게 이렇게 잘 활성화가 되겠죠.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내 몸 안에 기를 갖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 다음에는 감각신경은 그러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 에퍼런트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각은 들어가고 운동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구심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머리로 올라가냐 하면요. 여기서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서 여기에서 어떤 걸 올려보낼까요? 여기에서 감각신경은 어떤 걸 올려보낼까요? 여기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면서 여기서 다 해놓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뭐 어디에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하는데 물이 부족하고 뭐 어디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하고 하여튼간에 어떤 그런 몸 안에 어떤 그런 내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거를 크게 분류해보면 우리가 순환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배설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말 그대로 소화하는 거 어떤 이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게 성에 대한 조절, 종속 보존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센서리 감각신경을 가지고 두 군데로 보내요. 일단은 척수로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 오면서 감각신경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척수 여기가 두니까 포스테리어 루트 후분의 뱅골론에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분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이건 척수의 레벨 효과까지 T5에서 T11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감각신경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는 미지순경 아래에 있는 신경절에서 여기 보면 미지순경 여기에 등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페리어 뱅골리온 보고 베이거스에서 미지순경 아래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타고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 순뇌니까 순뇌를 타고 시상하부로 가겠죠. 시상하부로 가서 간단하게 제가 감각신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하는 또 하나의 일 중에서는 단사궁이라는 게 있어요. 단사궁. 척수 단사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바쁜데 다 이런 경우를 거치고 오려면 사람이 너무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에 뜨거워 이렇게 했을 때는 단사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감각신경에서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으로 빨리 변환시켜서 내가 빨리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단사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단사궁에는
센서리 리셉터, 그다음에 센서리 리셉터가 있고 잃어버렸다 5가지인데 그렇게 해서요. 하여튼 5가지 있어요. 센서리 뉴런이 있어요. 또 센서리 뉴런이 있고 센서리 리셉터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아프가 아니면 차가운데 막 갑자기 빨리 피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나의 반사의 어떤 그런 활동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증이 있어요. 통증. 그래서 일단은 내장에서 느끼는 통증이 있는데 시간 다 됐어요. 그 순수한 통증이라고 해요. 통증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푸어 비세랄 페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로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병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픈 거. 이거를 그렇게 하고요. 하나는 비세랄 리퍼드 페인이라고 해서 영감통이에요. 그런 유명한 영화 있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 보면서 아픈 거. 하여튼 그런 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감통이 있고 또 하나는 비세코소마틱 정말 어떤 그런 질병이 나서 장기에서 그러니까 아픈데 몸 전체로 그 통증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통증을 이렇게 느끼는데 통증은 일반 감각이에요? 특수 감각이에요? 통각은? 그쵸. 저는 맞아요. 일반 감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 통증을 자율신경에서는 인지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내장 이겨에서 감각신경 이렇게 해서 그 포스테리어 루트 개골을 타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스피노살라믹 트랙트가 있어요. 이 트랙트는 어떤 트랙트냐면은 통각을 인지하는 패스웨이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용기가 있는데 그거를 치매 수용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노시셉터라고 해서 이거를 치매 수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통증을 느끼는데 지금 그 패스웨이가 여기에서 이제 느끼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다 말초잖아요. 말초인데 여기에서 비로소 센트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오더라서 처음으로 통증을 중추신경에서 인지했다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오더 말 그대로 오더 이거를 노시셉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통증을 인지하는 치매 수용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해서 요사의 제약회사에서는 통증의 약을 개발할 때 이 3가지에 준하는 게 아니고 중추신경에서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주안점에 대해서 그 약을 개발하고 있대요. 하여튼간에 이제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신경 얼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근육층과 점막하층 2곳이 있습니다. 2곳이 있고 또 하나는 스무스 머슬에 뭐가 있냐 하면은 심장 박동기 같이 페이스메이커 패치라는 게 있어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지금은 다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고 받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서 이게 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얘는 창자는 계속 연동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민물리군의 페이스메이커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여기 점막하 이 층에서 그 플렉스에서 신경 얼리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근육층에도 아주 풍부한 신경 얼리기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신경 얼기에 그쪽에서 시냅틱을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서 나오는 그 가지자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위장에도 또 하나의 뇌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투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작은 뇌라고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머리만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 스피노자의 뇌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관리를 잘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거는 민간요법 대체의학서도 아는데 어떻게 하는
다른 일은 뭐예요? 결론은 항상성 유지예요. 자율신경에서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 환자 앞에서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지만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비록 그게에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리고 자율신경은 무의식적이고 불시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일에 소변 보고 싶으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변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봐요. 여기서 누가 소변 보라고 하면 못 볼 거예요. 혼자 차단돼야 되고 비밀스럽게 혼자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광이 차서 3분의 2가 차면은 여기에서 있는 걸 밑에 들이막 여기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물을 가끔씩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결론은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아웃풋과 인풋에 따라서 자율신경에 내 그런 오다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스피노자의 뇌에 보면은 처음에 밑에 감정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처음에 대사부터 시작하고 면역을 하고 제일 밑에 기본 반사를 합니다. 그러면 왜 감정이 들어가는데 면역하고 그 기본 반사가 들어가고 대사가 들어갈까요? 전혀 마음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두고 이게 만족이 될 때 그 다음에는 고통, 통증과 고통과 쾌락이 들어가요. 쾌락. 이게 고통이 되고 아니고 나서 통증입니다. 통증에. 고통하고 통증은 달라요. 예, 통증과 쾌락이 나고 이게 하고 나면 위에 상이당으로 충동과 동기가 들어가고 이 위에 정체가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거가 돼 있을까요? 우리의 자율신경계에서는 아까 항상성 조절에서 바로 이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율신경에서 다 이게 할 때 내 몸 안에서 늘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막 배 아프고 너무 막 기운도 없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은 속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감정의 시작은 여기서 돼서 바로 자율신경,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에 되면서 내가 요거에 따라서 너무 기분이 좋다. 왠지 오늘 기분이 좋아. 아니면 뭔지 안 좋아. 그래서 통증과 쾌락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렇게 하고 나면 통증이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진통제를 맞고 싶은 욕구가 있든지 아니면 심하면 아편을 맞고 싶다는 충동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그거를 해봤더니 너무 좋은 느낌이었다면 그걸 계속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거가 되면은 정서가 되고 느낌이 된다는 이제 스피노자의 뇌에 보면 생명의 나무에 그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 하면은 몸만 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내 마음하고 몸이 같이 다 관리가 될 때 진정한 몸이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그 하루가 몸 관리 아닙니까?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심하게 잘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중요한 발표치 하셨고, 지난번 발표에 들렸는데, 뒷부분을 아주 이렇게 기울기울 들은 내용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대장의 민문이건에서 페이스메이커, 한따라서 페이스메이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페이스메이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사이가 페이스메이커의 핵심이 뭐냐면요. 계획정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제가 계획정신을 크게 안 달았는데, 계획정신. 이게 뭐냐면, 페이스메이커는, 계획정신은 그 시냅스가, 일렉트릭 시냅스가 있고, 케미컬 시냅스 있고, 그 다음에 계획정신은, 뭐냐면, 입하고 그냥 맞춘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온들이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동시성을 요구하는 조직에서는 그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심장. 심장 근육은 계획정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심장은 거대한 이 세포 덩어리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함께 움직여주는 그 박동을 만드는 데에서는 계획정신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우리 대장의 소장이 연동운동을 해야 될 때 함께 근육들이 움직여줘야 되나. 그렇게 들어간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들은 계획정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하고 관계없이 이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계획정신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저는 마라톤 뛴다 했을 때, 페이스메이커, 그 개념이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에서 나온 거예요. 이쪽에 한 세포가 이렇게 펄스를 내면, 이 펄스 박동 레이트에 따라갖고, 나머지 모든 이쪽에서 동시에 해줘요, 동시에. 네. 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달될 때, 이게 이렇게 전달될 때 시간이 거의 안 들어요. 네. 거의 순간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획정신을 그리는 그 이온 채널을 보면 이렇게 그려놔요. 실제로 그 사진을 봐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온 채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이온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획정신 있는 데가 심장, 그 다음에 내장 연동운동 하는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태아 때는 대부분 기획정신이고, 이하수책에 보면 상어의 발생 때 보면 거대한 이 세포들 전체가 계획정신으로 연결돼갖고 하나의 달세포처럼 같이 활동해준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획정신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하수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보고 왔는데, 바로 하울리브 핵에서 타이클락을 만들어줄 때 하울리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울리브 핵에서 코끼리 세포로 축삭 원래 보낼 때 하울리브의 석기설 맨 처음에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하수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때 그쪽이 대학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하울리브 핵에서도 계획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클락을 만들고 동시성을 만들고 빠른 디스탄스를 보내고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신경 연결입니다. 그게 계획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덩어리들에서 하나만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주면, 야만 벌떡벌떡거려주면 주변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그걸 맞춰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해주면 이쪽 명령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자동적인 독립왕국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관계없이. 네. 자,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챕터 하나인데 두 사람 나가고 발표하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내장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책이 이쪽 분야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한 말씀 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하면, 270페이지 정도 보세요. (271페이지가) 뭐냐면 방광제어 보급 단계인데, 그게 지금 우리 김광수 선생님이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진도 중에 162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네, 두 분 같이 봐야 됩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방광 제어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방광 제어 시스템 나오는데, 방광 제어 시스템 척수 윗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가 271페이지 나와요. 이걸 두 개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무슨 행위 재밌잖아. 저는 맨날 강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어디 공공장소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애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 간난애한테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데, 그 볼일 보는 걸 바깥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힘들어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대소변 보는 거는 자율 시스템인데, 그게 학습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학습된다는 말은 벌써 뭐냐면, 이쪽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부의 핵심은, 왜 소변 보는 걸,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교감, 부교감의 순수하게 이쪽하고 관계없는 같은 이 시스템도 결국 이거하고 링크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보시면 270페이지에 보세요. 기가 막히죠. 바로 어디냐면 4번 보세요. 이게 바로 프리프론탈 코텍스죠. 내측입니다. 내측 전두엽하고 연결되어 있죠. 내측 전두엽이 4번하고 컴퓨터는 시상하부하고 연결되어 있죠. 시상하부에서 어디로 옵니까? 폰스로 들어오잖아요. 폰스로 들어와갖고 지금 방금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몸에 심어진 인바디드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거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이쪽 공부해보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스럽게 인바디드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지만, 신경 생략 좀 들어가보면 전부 다 부족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한다 할 때 이거만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 들을 때 뭐, 누가 나와갖고, 야, 누가 잘해서 너무 이쪽만 생각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아니라 이야기했어요. 보고서 다 나와있고, 이거 하고, 대소변 노는 거, 성욕하고 다 연결되는 게 거기다 밝혀져 있어요. 인바운드 마인드, 내가 하면서 맨날 다 해왔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인지학적에서 인바운드 마인드를 생각 강조를 하면서, 여거에 중심 두는 걸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경도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연결돼갖고, 에덴만 모델을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 같으면 에덴만 모델 자체가 우리 자율신경하고 처음부터 링크신경하고 의식체계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도입부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기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림 보세요. 34의 그림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게 바로 전대상이잖아요. 안타니아 스물을 자이러스인데 그 유심 보면 바꿨어요. 아, 좀 놀랐어요. 자이러스. 오토믹 에어리어 바로 거기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컬 에어리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외마디 소리나 우리가 보면서 하다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장하고 발음 영역 전체를 전대상하고 다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변 가리는 거는, 특히 소변 가리는 거는 이쪽 내측 전전두엽하고 다 링크되어 있어요. 내측 전전두엽에서 지상하부에서 폰스에서 연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브레인 시스템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브레인은 몸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분.